음식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가게사장 허락 없이 음식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잘 알 수 있는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사례 함께 보실까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음식점에서 알바다가 먹은 음식 음료가 문제되고 있다고 하는데 땡땡님도 알바비 30만 원 못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음식점 사장이 알바비는 안 주면서 알바생이 먹은 음식을 문제를 삼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보시면요. 구체적인 음식은 계란 2개, 튀김 2개, 국수 3그릇, 아메리카노 7잔, 친구한테 준 아메리카노 5잔, 콜라 1개입니다. 정확한 급여는 33만 3,880원. 계란 2개는 이상한 냄새가 나서 먹어봤고, 튀김 2개는 조리가 완료되었으나 배달을 못 보냈고, 국수 1개는 음식 잘못 나갔어 1시간 뒤에 점심 먹으라고 하셔서 그거 먹었고, 2개는 점심 먹으라고 전화 오셔서 먹었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제가 먹은 건 일하는 도중 사장님께서 나와서 아메리카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었고, 나머지 친구들한테 준 5잔은 친구들이 밥 먹으러 왔어 고마웠어 서비스로 줬고요. 튀김은 배달 못 보내가지고 개인 돈으로 저는 환불해주고, 그리고 튀김을 먹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개인 돈으로 환불해준 내역 7개를 보내왔는데, 하나는 9,000원, 8,2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2,500원, 17,000원짜리도 있네요. 이거 왜 자기 돈으로 환불해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실수해가지고 욕을 했다가 무지 먹고 이제 실수했다는 말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돈으로 환불해주고 지금 환불해준 돈 못 받고 있다. 먹은 음식값이 얼마 되지도 않고 또 나름 먹은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알바생이 자기 돈으로 환불해주고 사장한테 그 돈도 못 받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무혐의가 되거나 사정이 있으니 기소유예,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도 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겠습니다. 상담한 내용 계속 보면요, 8시간 또는 13시간 동안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럼 그 중간에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까요, 식사는 2, 3시쯤 손님이 없으면 먹으라고 하셔서 먹었다. 8시간 일할 땐 밥 안 준다고 했는데 11시까지 일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사장님께 전화로 물어보니까 오늘만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네,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그리고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됩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가게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알바비 33만 원을 안 줬으니까 그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8시간, 13시간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중간에 휴게 시간도 안 주고 또 밥을 먹도록 조치해주지도 않았다면 알바생이 가게 음식이나 음료를 먹게 되고 또 뭔가 이게 함정을 파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상담 내용 계속 보면요, 그때 먹은 게 가게에서 파는 국수를 먹었고요, 그리고 콜라도 밥 먹을 때 같이 먹었다네요. 네, 4시간 이상 또는 8시간 이상 일을 할 때 중간에 휴게 시간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은 하고 있지만, 식사나 음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사나 음료를 제공하지 않은 게 근로기준법 위반은 되지는 않지만요, 가게 사장은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따로 먹을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식사나 식사 때 먹는 음료 정도의 가게 음식을 먹었다고 문제 삼는 거는 알바비를 좀 안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 보면요, 황당해요. 가게 사장이 전에도 다른 알바생 신고해가지고 알바생 부모하고 돈 받고 합의한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때는 음식 먹은 거 가지고 신고한 게 아니고 돈 훔쳤다고 하는데, 이제 돈 받고 합의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가게 사장이 이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가게 사장하고 서로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거, 그리고 횡령죄로 고소당한 거, 이렇게 서로 이제 고소 취하하고 합의서 작성해서 이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더니, 그런데 300만 원도 달라고 한다. 합의해야 너 전까지 안 된다. 횡령죄가 얼마나 무섭지 않으냐. 그리고 이거 사장 기만죄까지도 성립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가게 사장이 이전에는 다른 알바생이 돈 훔쳤다라고 고소하고 부모랑 합의를 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알바생이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알바생 부모한테 3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네요. 알바비도 안 주면서 해도 너무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게 주인이 알바생 부모한테 3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근거가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상담 내용 보면요, 알바비를 제대로 안 줘서 그만뒀는데 알바를 그만둬서 영업을 못해서 생긴 손해,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알바생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주인이 빨리 알바생 구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일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둔 알바생 때문에
생긴 손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경찰서 몇 차례 이제 자기가 고소해가지고 간 거 이것도 이제 알바생이 뭐 손해배상할 일은 아니겠죠. 완전히 이제 생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경찰서 이제 조사받으러 갈 때 역으로 공갈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네, 가게 주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는 재료비니까 얼마가 안 되죠. 민사소송하면은 재료비 외에 다른 손해배상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하는 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최종적으로 보이시는 화면처럼 끝났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첫 번째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사건, 이거 휴게시간 안 준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 사건을 계속 고소 유지하면서 아드님 횡령건을 이제 정면으로 대응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가게 주인과 합의해서 서로 고소 시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건 이제 다른 지역 사건이라서 이제 그 알바생 부모께 이제 그 지역 변호사 선임한다면 선임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모가 이제 그 지역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기로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알바생과 그 부모님께서 이제 상담을 하신 내용이고 가게 주인 얘기는 저희가 들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알바생과 그 부모 얘기가 맞다면 가게 주인이 참 나쁘죠. 그 알바생 횡령 사건도 이제 이런 점이 참작이 돼서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이 될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음식점 알바를 하실 때는 가게 주인 허락 없이 음식을 먹다가는 이런 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나쁜 가게 주인은 CCTV로 다 보고 있다가 이걸 증거로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하면 꼼짝없이 뭐 합의금으로 몇백만 원 줘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게 주인님들도 아무리 사업이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세월이 지나서 이 일이 이제 양심에 찔려서 좀 후회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술수법이었습니다. 술술 감사합니다.